7시 35분입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날선 질의를 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그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네요. 네네. 칼날 같은. 근데 그 네. 첫날 그 대정부 질의하는 거 봤습니다만 네. 어떤 질의였고 어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셨습니까? 전 국민적 시선이 과연 이완구 총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성역 없는 조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과연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면 응할 것인가 네. 하는 점을 물었고 응하겠다 하는 답변을 이끌어냈고요. 네.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는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네. 물어봤을 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저의 물음에 네. 그렇다라고 답변하면서 이완구 총리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든가 뭐 이런 네. 부분은 이제 일소가 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15번씩이나 통화 시도를 한 것이 네. 네네. 군의회 의장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태안군 네. 의원들에게. 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는 토요일 쉬는 날 새벽 6시부터 네.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통화를 15번 시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상식적으로 네. 무슨 의도였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사건을 여기까지 뭐 견인해낸다 그럴까? 거기에서 네. 대정부 질의가 유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 이제 국민들은 판단하시겠지만, 네네. 이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CM을 붙였는데 광명제 비타 500. 비타 500. 네. 예, 예.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 직접 돈 넣어보셨다고 그러대요? 뭐 3천만 원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제가 첫 타자로 제가 그랬죠. 질의를 했는데 네. 아마 제 감으로는 네. 대정부 질의에서 이완구 총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향신문에서 하루 늦춰서 화요일자로 기타 500 등을 뭐 나머지 사항을 좀 언론에 보도했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측하신 거예요? 사전에 뭐 내락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혹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흐름상 그렇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고 단돈 10,000원도 받지 않았느냐? 네. 그랬더니 받지 않았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느냐? 네. 맹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잘하셔야 된다. 네. 나중에 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분위기, 뭐 해임 건의안, 뭐 사퇴 결의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수위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뭐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저희 야당의 숫자만으로는 과반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발의할 수 있잖아요. 발의는 건의안 3분의 1로. 있죠. 예. 제가 제가 제일 먼저 말했는데 탄핵 검토는 사실상 해임 건의죠. 그렇죠. 헌법에는 이제 탄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탄핵으로 발언을 했고. 네.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출국 직전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12일간의 순방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완구 총리는 잘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여권의 움직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 본인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아까 예측하고 대정부 질문하셨다 하니까. 예.
순방 시간까지 늦춰가면서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한 것 자체가 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네. 네. 저는 어제 그냥 결단을 하셨으면 상황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순방을 앞두고 온 국민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고 결국은 네. 다녀와서 결단하겠다. 네. 그러면 다녀와서 만나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시선 집중만 시켰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내에도 네. 인사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것을 전달한 만큼 네. 대통령은 사퇴 추이를 보면서 아마 귀국 후에 네.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제 그렇고요. 지금 이제 리스트가 성완종 네. 리스트가 정말 강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핵심 측근으로부터 이제 성완종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여야 정치인 14명의 금품 수수 내역이 담긴 로비 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즉 여권 쪽 밝혀진 8명의 네. 메모 이외에 뭐 숫자가 아주 비슷하다고 그러던데요. 14명 중에. 이건 또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이미 여당이냐 야당이냐 문제를 떠나서 네. 정치권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당리당략에서 무엇을 막고 무엇을 드러내고 하는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성완종 메모로부터 촉발된 이 사태가 네.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면 그분들을 보고 돈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 있는 발언이라는 것은 뭐 사과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대선, 경선 그리고 본선에서 과정에서 불거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인가는 발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 잣대로 네. 알려지다시피 성완종 그 전 회장은 여권만을 향한 로비가 아니고 야권 쪽에도 그야말로 지하철 인맥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고 뭐 공식 후원금 이외에 사실은 찔러주는 뭐 그런 돈도 주고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네. 똑같은 잣대가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 담당했던 임원 그 성 회장의 조사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똑같이 그쪽도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은 제가 뭐 모르겠으나 지금 드러난 것은 어쨌든 여권 핵심부 박근혜 대통령 주변 측근 인사들로부터 촉발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물타기 수사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드러난 것부터 먼저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러나는 것부터 하지만 끝까지 할 경우에 야권에게도 칼날이 겨누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상식인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것도 저는 그것대로 저는 뭐 상황이 전개된다면 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모두가 다 그냥 벗자. 자기 네. 고백의 날을 하나 정하자. 정치권 몇 월 며칠 우리 사실 그때 이렇게 하고 대선 때 이렇게 하고 경선 때 이렇게 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네. 않겠습니다. 같은 날이면 같은 시간에 하는 거 어때요? 뭐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냐고요. 그 특검에 대한 입장은 막 박근혜 대통령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고 근데 네. 왜 그 국민모임 측의 정동영 전 의원이 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라고 날선 비판을 그쪽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유승희 최고나 저도 다 특검을 얘기를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그것을 뭐 당론으로 방망이를 치지는 않았지만 네. 특검 요구는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꾸려진 특별수사팀이 네. 불량 수사팀은 아니다.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나은 분들로
구성됐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했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사건의 흐름상 네. 이 맥이 끊겨지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근데 특검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하자마자 논란을 시작하면 한두 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 자체가. 네, 그래서 특검을 나중에 저는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네. 특검은 검찰의 수사한 자료를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텐데 네. 그러기 전에 특별수사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자료를 다 어쨌든 모아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자칫 특검이 지금의 수사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는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우선 당장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과정. 네. 그리고 나중에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넘겨주는. 네.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새누리당이 혹시 네. 특검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지금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한두 달 시간을 벌기 위한 네.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도 저희가 솔직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검 좀 전에 그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검을 구성하는 데까지는 8인의 추천위원이 있든가 해서 2명을 추천하고 7명인데요. 야당 추천목이 또 2명밖에 안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기왕이 이렇게 지금 여권 실세들의 의혹이 많은 만큼 네.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네.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수사하는 것을 여당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지금 문 팀장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검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은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실로 그 대정부 질문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제보 전화나 이런 게 많이 옵니까? 이런저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이런 네. 것도 조사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네. 특별한 제보 네. 결정적인 한방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격려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격려 전화가요. 예. 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회 최고위원은 언제나 칼날선 그 발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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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